안녕하세요. 한능건 공부하다 보면 이건 왜 자꾸 헷갈리지? 하는 개념이나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공부 안 하면 알쏭달쏭한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헷갈렸던 내용들이었기도 해요.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한능검에 무조건 나와요. 집중해서 영상 보시고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한국사 선생님들 영상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삼국시대 편 바로 시작할게요. 삼국통일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7세기를 살펴볼게요. 중국 통일왕조인 수나라가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변화가 생겨요.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연합을 형성하고요. 신라, 수당이 연합을 형성합니다. 백제 동성왕 때 제일 끈끈했던 그 나제 동맹은 애진작에 끝난 상태였어요. 관산성 전투로 그 신라 진흥왕이 배신 때리고 백제 성왕 죽였을 때부터 이미 박살났습니다. 고구려를 살펴볼게요. 고구려랑 수가 서로 국경 지역이 맞닿아 있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에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를 격퇴하고요. 이때 고구려 왕은 영량왕 때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렇게 수나라가 망하고 뒤를 이어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고구려가 당나라 막으려고 영류왕 때 천리장성을 쌓아요. 근데 그 천리장성의 최고 감독자가 누구다? 연개소문이에요. 그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왕위에 올리죠. 이게 642년이에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개소문은 당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쳐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645년 안시성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가 잘 막았죠? 7세기 고구려가 이런 상황일 때 백제 신라는 어떤 상황이었냐? 백제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신라 대야성을 함락시키고요. 이게 642년이에요. 아까 연개소문의 정변이 642년, 백제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신라 대야성 함락시킨 것도 642년. 같이 연도 연결하시고요. 이 의자왕의 공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신라가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요. 이때 고구려 누가 정권 잡고 있죠? 바지사장 보장왕 앉혀두고 지금 연개소문이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한테 우리 연맹 맺읍시다. 하지만 연개소문한테 까이고요. 그래서 이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결성합니다. 요게 648년이에요. 자, 그 나당 연합군이 660년에 백제를 먼저 공격하죠. 의자왕이 계백 보내서 항전하지만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계백 장군도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이때 당이 백제 웅진도독부 설치하고요. 백제 멸망 이후에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복신 도침은 의자왕 아들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흑치상진은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죠. 그리고 백제랑 교류가 깊었던 외가 이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돼요. 하지만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돼요. 자, 이제 백제 완전 끝났어요. 이제 어디 남았죠? 이제 고구려 처리해야죠. 근데 이미 고구려는 개판이었어요. 665년에 연개소문이 죽고 난 이후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연개소문 아들 그 연남생이 당에 투항하고 연개소문의 동생 연종토가 신라에 투항하고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668년 고구려가 끝내 멸망하게 됩니다. 당은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 설치하고요. 당연히 고구려 부흥운동도 일어나게 돼요.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서 부흥운동을 전개했어요. 또 지네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을 갑니다. 사실상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죠. 이때 신라 문무왕이 안승을 금마저, 지금의 익산이에요. 금마저에 머물게 하고 보덕국 왕으로 책봉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국 통일만 남았네요. 당나라가 백제의 웅진 도독부, 고구려의 안동 도호부,
심지어 신라의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신라를 속국 취급해요. 그래서 신라의 문무왕은 고구려 유민 세력을 지원하면서 아까 안승 받아들였죠. 당을 몰아내기 위해 과거의 적이었던 고구려 유민들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675년 매소성 전투,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격퇴하면서 신라는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왕은 여전히 문무왕이고요. 자, 이제 8에서 9세기가 됩니다. 밑에는 통일신라, 위에는 발해. 이것을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죠. 신문왕이 왕권 강화하면서 잘 나가던 통일신라가 말기에 들어서 점점 엉망이 됩니다. 특히 해공왕 피살 이후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심화되는데요. 김원창이 지 아버지 김주원이 왕 못 돼가지고 한마디로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니까 앙심을 품고 822년에 난을 일으키고요. 이게 김원창의 난이에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진골 귀족들끼리 싸우니까 정치가 혼란하고 귀족들이 농민들 못 살게 굴고 세금을 과하게 걷으니까 농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특히 9세기 진성여왕 때 이 농민 봉기가 극에 달하는데요.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등등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진성여왕은 최치원의 시무십조를 깠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향가집인 3대복을 편찬하도록 시킨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신라 하대에는 또 호족이 등장하는데요. 스스로 성을 쌓고 성주 장군이라 칭하고 뭐 세금도 걷고 사병도 거느리고 그렇게 해요. 완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합니다. 호족과 함께 육두품이 연합해서 반신라적 경향을 띠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이 이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됐어요. 선종은 깨달음, 참선만 있으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골품제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던 이 신라 사회에 반감을 가졌던 호족들에게 이 선종은 혹시 나도 왕이 될 수 있나? 이런 주체성을 확립시켜준 거죠. 이 신라하대는 제가 일부러 스킵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험에 매번 출제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신라가 내리막길을 타고 있을 때 견훤이 900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죠?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하고요. 1년 뒤인 901년에 궁예가 송악, 개성이죠.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렇게 후삼국이 성립이 돼요. 근데 후고구려의 궁예가 날이 갈수록 폭정이 심해져요. 스스로 미륵불이래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관심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난 니놈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 무고한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막 죽여요. 그래서 신하들이 결국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고려를 세웁니다. 그게 918년이에요. 궁예 때 철원으로 옮겼던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천도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봐야겠죠? 발해는 926년에 이미 멸망했어요. 후삼국 통일 과정은 공, 고, 금, 신, 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차례대로 공산전투, 고창전투, 견훤 금산사 유패, 신라 투항, 1, 2천 전투 이렇게 되고요. 먼저 공산전투는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가 싸운 거예요. 이때 후백제가 승리하고요. 완전 고려의 태조왕건이 정말 처절하게 대패를 합니다. 이때 왕건의 충신 신숭겸이라는 사람이 전사하고요. 하지만 3년 뒤인 고창전투에서 고려가 후백제를 완전히 물리치게 되고요. 타격을 입은 후백제에서 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견훤의 큰아들이 있거든요. 신검이라고. 본인이 왕이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견훤이 다른 아들한테 왕을 준다고 하니까 이 신검이 빡쳤나 봐요. 빡쳐가지고 이 견훤 자기 아빠를 금산사라는 절에 유폐시켜버립니다. 이 금산사는 전북 김제에 있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탈출한 견훤이 어디로 가냐? 고려 태조왕건한테 갑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게 돼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항복을 하자
왕건은 그 긴 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해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고요. 이제 어디 남았죠? 아직 후백제 남았잖아요. 왕건과 견훤이 이제 손을 잡고 후백제의 신검이 이끄는 군대를 1, 2천에서 격퇴하면서 비로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이게 936년입니다. 그리고 지역사를 대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공산 전투에서 공산은 대구예요. 팔공산 아시죠? 그리고 고창 전투할 때 고창은 지금의 고창이 아니라 안동이에요. 1, 2천 전투는 구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시켜 볼게요. 75회 심화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공왕이 피살되어 무열왕계 직계 자손이 왕위 계승이 끊긴 이후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 그리고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는 호족 세력이 성장했대요. 그럼 이거 어떤 시기죠? 9세기 신라 하대죠. 그러면 신라 하대에 있었던 내용을 고르시면 돼요. 1번 김흠돌의 난이 진압되었어요. 오답이에요. 이건 신문왕 때고요.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삼국통일 당시에 활약한 장군이자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하고 세상을 뜹니다. 그의 아들 신문왕이 즉위를 하고요. 이때 통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세력들이 이제 왕권을 견제했는데 그 중심에 김흠돌이 있었고, 그래서 반란을 도모하려다 발각이 됩니다. 근데 사전에 발각이 돼서 진압이 돼요. 신문왕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진골 귀족들 세력을 뿌리를 뽑는 거죠.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유교 교육을 통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국학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해요. 그럼 노급이 뭐고 관료전이 뭐야 하시겠죠. 노급이라 함은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노동력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노비처럼 착취하게 되고, 그러면 왕권과 국가 재정이 악화되게 되겠죠. 이거를 신문왕이 폐지를 시켜버리고요. 관료전이 뭐냐면 땅을 줘요. 땅을 주긴 주는데 이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이 백성을 상대로 노동력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족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하고요. 귀족들이 하도 반발하니까. 그 다음 경덕왕 뒤를 이어서 그 해고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게 또 피살이 됩니다. 위에 사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고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다음 2번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도모하였어요. 이거는 고려 무신 집권기 때 있었던 만적의 난이죠. 이게 무신 집권기 중에서도 최충헌이 집권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난인데, 이 만적이라는 사람이 최충헌의 산업이에요. 이 무신 집권기 때는 신분 질서가 되게 흔들리던 시기였어요. 천민 출신 이의민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노비들도 우리도 칼만 잡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학에선 최초의 신분 해방운동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만적의 난을 이제 진압을 하고요. 최충헌은 자신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교정도감을 설치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어요. 이거 아까 했죠. 신문왕의 업적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신문왕은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한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 신문왕의 업적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김헌창이 옹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정답이죠. 신라 하대하면은 보통 진성여왕, 김헌창의 난,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김헌창의 난이 바로 정답이고요. 5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어요. 이거는 한참 전이죠. 6세기 법흥왕 때입니다. 75회 7번 3점짜리예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당이 수병사 해고를 묻은 곳에 어쩌고 제사를 지내고 고구려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천리남짓에 걸쳐 장성을 쌓았다. 천리장성 말하는 거죠. 천리장성 왜 쌓았어요?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죠. 그 천리장성의 감독자 누구예요? 연개소문이죠. 영류왕이 그 책임자를 연개소문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그 연개소문이 그 천리장성 감독자 하면서 군권을 장악하고 힘을 키운 그 연개소문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받으니까 군사를 모아서 영류왕을 죽이고
바지사장 보장왕을 안 치는 것까지.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건 612년이고 수는 이미 망했어요. 2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이거는 5세기 광개토대왕 때죠. 신라의 뇌물마립간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 왜세를 좀 막아주세요. 왜를 막아주세요 해서 광개토대왕이 고구려군을 보내서 그 왜를 물리쳐줬죠. 또 추가적으로 호총 그릇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김무력이 관산성에서 백제군을 격파하였다. 이건 6세기 관산성 전투고요. 이때 백제의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김무력은 신라 장군이자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4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 4번의 연도 알고 계셔야 돼요. 642년입니다. 642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신라 대야성 함락시킨 것도 642년. 5번,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왕이 전사하였다. 이거는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했습니다. 이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를 각각 따로 도식화를 하거나 아니면 연표를 그리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75회 10번, 얘도 3점이네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견훤이 신라의 수도로 들어갔다. 포석정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던 신라 왕은 함께 달아났고 견훤은 신라 왕을 찾아내고 핍박하여 자결하게 하였다. 이거는 공산전투 전에 있었던 견훤이 신라를 침략해서 신라 경혜왕을 죽인 사건입니다. 견훤은 경순왕 김부를 새 왕으로 올리고 철수를 하죠. 그 다음 날 견훤이 고창군을 포위하자. 그리고 뒤에 계속 쭉 나오는데 이거 고창전투죠. 고창전투. 고려랑 후백제가 싸워서 고려가 이긴 전투예요. 저랑 아까 했죠. 후삼국 통일과정. 공고금신일. 나가 고창전투예요. 그러면 이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거는 공산전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1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후백제 견훤과 고려 태조왕건이 싸워서 태조왕건이 대패한 공산전투입니다. 공산전투의 공산은 대구고요. 2번,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되었다.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 내용이죠. 가 이전입니다. 3번,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리를 일으켰다. 이건 백제 부흥운동이고 가 이전입니다. 4번, 최치원이 왕에게 시무 10여조를 건의하였다. 이것도 아까 저랑 했죠. 진성여왕 때고요. 5번, 왕건이 1, 2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이거는 나 이후죠.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은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견훤과 궁예, 업적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스스로 정리하면서 채워보시고요. 삼국통일, 신라 하대의 상황, 호삼국 통일과정 이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능검에 나옵니다. 어쩌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75회처럼 3개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틀리면 아까운 부분이니까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